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RC 리딩 컴프레hension을 강의하는 케일리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를 풀기에 아주 어렵다라는 내용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파트 5, 6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간다면 파트 7이나 또는 LC 같은 경우가 좀 복병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파트 5, 6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항상 빠르게 잘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잘 풀어야 됐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이 총평 강의 외에도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 파트 5는 실제로는 중 정도인데 난이도가 중이다라고 하면 속상하거나 나는 조금 더 많이 틀렸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은 중중상이라고 했지만 중중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상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다. 하지만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실수가 좀 있었겠구나 라는 난이도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파6도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기사 내용은 아니었고요. 거의 파6 부분도 대화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많아서 또 홍보성 글들, 광고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상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트 5, 6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파7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셨어야지만 원하는 목표 점수를 잘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바로 문제를 시작을 할 건데 1번부터 이제 week냐 weekly냐. 근데 이제 스륵 보면 두 단어가 이제 같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다른 단어죠. week라고 하면 약한, 그치? weekly 하면 매주의, 완전 달라요. 근데 보시면 cell phone reception. 요즘 핸드폰이라고 안 하잖아요. 휴대폰. 그러니까 cell phone이라고 하는데 이 reception이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 수신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돼야 될까라고 하면 가끔씩 이럴 때 있죠. 진짜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전화가 있을 때 뭐라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전화가 좀 끊기는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weak cell phone recep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신이 원활하지 않다, 좀 좋지 않다라는 건데 weekly라고 하면 매주, 주말마다, 매주의, 주말마다가 아니라 매주마다, 매주의, 한 주의. week이라고 표현을 하면 week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형용사에다가 이 n을 붙이면 동사화한 거예요. 그러면 weaken하면 약화시키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준 이 자리는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 그래서 weak cell phone reception이라고 하면 휴대폰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cell phone reception, 휴대폰 수신, 발음이 좀 힘든데 얘는 이때 weak라는 단어 말고도 bad reception, the reception is bad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또 poor reception 또는 terrible reception, 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수신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이 단어들로도 대체될 수 있다라고 봐두셔야 돼요. weaken이라고 하면 형용사에다 en을 붙이면 동사가 됐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는 아닌 이 able이라는 걸 볼게요.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수거 중에 뭐가 있어요? be able to do라고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형용사 able에다가 앞에 en을 붙이니까 enable 잘 알고 있는 단어여야 돼요. 토익에서 좋아하는 단어죠. 그럼 enable 하면 가능하게 하다라는 이제는 뭐가 되냐면 동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형용사 weak reception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functional이라고 하면 기능을 다하는 기능적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accurate 하면 정확한, specific 하면 구체적인인데 문제를 한번 보시죠. Users have said,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대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While redesign, 그러니까 디자인을 새로 한 것이 is more aesthetically pleasing.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더 pleasing, 기쁘게 해주는 거니까 심미적으로는 더 예쁘지만 the new app, 새로운 앱은 is much less, 훨씬 더 어떻냐면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이렇게 functional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은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건 실용적인 이란 뜻으로도 functional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functional이 여기서는 기능적인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좀 실용적인, 그러니까 심미적인 거, 예술성, 예쁜 건 더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은데 어떻다고요? 실용적인 부분은 이전보다는 예전만큼 못 미친다, 훨씬 더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confident라고 표현하면 confident는 확신에 찬 이거니까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앱이, 그치? 애플리케이션 앱이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오다. 그 다음에 accurate이라고 하면 보통 accurate information, 정보가 정확하냐 아니냐 요런 것들, 수치나 숫자 또는 정보들이 정확한 걸 accurat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pecific 하면 구체적인인데요. 이 앱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어플이 매우 구체적이다가 아니라 앞부분에 while이라는 게 보이면서 심미적으로 예쁘지만 실용적인 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반대되는 거를 유추할 수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functional, 기능적인이란 뜻 말고도 실용적인이란 뜻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갑을 샀어요. 가죽 지갑에 카드 지갑을 제가 최근에 샀는데요. 카드 지갑에 카드를 막 집어넣으면 실제로 지갑이 막 이렇게 카드를 많이 집어넣으면 좀 이렇게 커지거나 뚱뚱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예를 들어 땡땡땡 브랜드 지갑들은 어떠냐면 막 이렇게 부피가 커져 보이게 보이지도 않고 매우 실용적이다라고 할 때 지갑들, wallets are functional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능적인 또는 실용적인, 여기선 실용적인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갑시다. connection이라는 단어와 development opinion. 자, 문장을 좀 한번 볼게요. For the business to be lucrative. 여러분 얘는요 투부정사 앞에 for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해서 명사를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해석을 할 때 명사가 투부정사기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마 문장이 보이면 이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business, 사업이 그 비즈니스가 to be lucrative,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solely company 회사는 should obtain 무엇을 획득해야만 하냐면 customers trust, 고객들의 신뢰를 끌어야 돼요. 그지? 얻어야 돼요. by 모함으로써 creating a strong,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데 strong, 좀 이렇게 끈끈한, 그지? strong connection, 관계를, 연관 관계를 고객들과 끈끈한 이런 유대 관계, 공감적으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strong connec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development이라고 하면 성장이나 개발 또는 새로 개발된 물품들을 development이라고 표현하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혹시 opinion, 견해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요. 아주 강력한 의견을 만들어냄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strong connection, 고객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어요. 아셨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relatable 하면요. 이제 연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쌓다. 그래서 신뢰를 쌓다라고 표현을 할 때 build a relatable connection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패널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judge라는 단어가 보여요. presence라는 단어가 보였고요. 근데 이제 봅시다. All entries into this year's calendar design competition. 그러니까 competition이 있어요. 뭘 만드는 거냐면 달력 디자인하는 대회이네요. All entries. 그래서 디자인에 대회에 참여하는 참여 물품들이 되겠는데 그 디자인이 will be reviewed. 리뷰가 될 겁니다. 평가가 될 거고요. by 누구에 의해서냐면 artist. 예술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 reviewed, 검토가 될 건데요. 이때 정답을 패널이라고 잡아요. 근데 패널이 뭐냐라고 하면요. 패널은 어떤 그룹, 전문가 집단을 패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a panel of artists라면 예술가, 전문가, 예술가들의 집단. 그러니까
디자인 대회니까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예술가, 전문가들의 집단인 패널이 정답이 됐어요. 근데 judge라고 하면 judge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판사. 근데 judgment라고 표현을 하면 그땐 판단을 나타내는데 아니 심사위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가장 괜찮은 디자인을 뽑기 위해 모였다면 전문가 집단들이 그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패널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그룹, 집단을 패널이라고 표현해서 a panel of artists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떻게 또 많이 쓰냐면 얘는 덩어리째 많이 붙어 다니는데요. a panel of experts.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 이렇게 많이도 써요. 또 panel of professionals. 한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위원회를 열거나 또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a panel of experts, panel of professional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논문을 가장 잘 쓴 에세이를 뽑겠다라고 한다면 a panel of professors. 그럼 교수들 집단이 심사위원으로서 검토하고 원하는 가장 최고의 작품을 select, 선택하고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단어를 하나 더 볼게요. presence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입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presence. 그럼 presence라는 게 원래 present라는 게 형용사를 쓸 때 present는 출석한, 참석한 그 장소에 있는이라고 하니까 presence,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 입지라고 하는데 이건 토익에서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이냐면 expand the presence in the market 이렇게 쓰면요. 어디에서요?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다라고도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expand the presence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여러분 여기 presence가 어디에서 입지를 강화하거나 넓히는 거니까 presence in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오늘 뭐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오늘 문제에 이런 것도 좀 보였어요. invest 하면 in, 그쵸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다. 그래서 어떤 전치사와 함께 잘 쓰는지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Following the initial presentation.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following은 이후의라는 전치사로 after와 뜻이 똑같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presentation, initial, 처음에 presentation 후에 그러니까 먼저 presentation 하고 난 후에 빈칸 of professionals. 그럼 교수들의 빈칸이 will discuss current trends. 자동차 업계의 현재 최근의 trends, 경향에 대해 토론을 할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judge, 판사 아니고요. 뭐가 되느냐? 바로 패널이 정답이 돼서요. 교수 집단, 전문가 집단을 표현할 때 a panel of professionals, a panel of experts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요걸 하나 볼 건데요. beginning 요거 한번 봅시다. April 1st, 4월 1일에 근데 이게 4월 1일 예전 얘기를 하는 건지 앞으로의 얘기를 할 건지를 확인해 봤더니 will이라는 미래를 표현하는 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Need Communications 회사는 will require 무엇을 요구할 거냐면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여서요. 모든 직원들에게 그들의 ID 배지 그러니까 그 뭐라죠? 이 명찰 또는 ID 배지, 아이디를 꼭 직원 아이디를 on the premise, 장소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꼭 착용하도록 요구할 거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will이니까 4월 1일부터 시작해서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beginning이었어요.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 얘는요. 사실 begin이라는 게 began, 과거 동사, begins 동사인데 주어도 없이 그냥 동사가 나올 수도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동사가 나왔다면 여기도 또 동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문장 속에 동사를 두 개 쓰려면 접속사가 꼭 필요하니까 오답이었어요. to begin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 커마, 주어 동사 문장 끝 이런 규격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4월 1일에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아이디를 착용하라고 요구할 거라면 4월 1일에 무엇을 시작하는 거죠? 맥락이 맞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비기닝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래 표현 전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beginning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언제부터 시작해서라는 전치사의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얘기할 건데 미래 표현 전치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식으로 보일 수 있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Starting January라고 하면요. 얘는 여러분 시작하는 1월이란 뜻이 아니라 1월부터 시작해서 저는 1월부터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Starting Januar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starting이란 표현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라는 전치사 역할을 해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라고 잘 쓰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from 또 한 달을 표현할 때 in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from이나 in이라는 전치사는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구만 starting만 있어도 정답이 된다,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미래 표현 전치사라고 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떻게 나오냐면 starting이냐, started냐 이렇게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 1월이 시작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요따의 표현이란 건 그냥 없더라. starting만으로도 전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effective입니다. 요거 effective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으로 뭐죠? 네, 효과적인, 유효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effective를 그럼 제가 날짜를 한번 적어볼게요. effective January 1st 이렇게요. 그럼 얘는 효과적인 1월 1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유효해서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해서 라고 해서 이 effective만으로도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요. effective 다음에 effective from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1일의 컨셉, 하루의 컨셉을 쓸 때는 on을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쓰지 않아도 effective만으로도 언제부터 유효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출제가 될 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effective냐, effecting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요따의 표현은 없다. 그래서 effective만으로도 미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뭐다? 전치사다라고 봐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as of인데요. as of는 언제부로라는 거잖아요. 그럼 as of 뒤에 뭘 쓰냐면 미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로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as of next month 하면 다음 달부로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부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as of는 미래하고만 쓰는 게 아니라 작년부로 이런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주로 as of가 미래와 결합해서 잘 써서 우리는 미래 표현 전치사 3인방 starting, effective, as of 기억해 두시고요. starting 대신에 오늘은 어떤 단어가 보였던 거죠? 네,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본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이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타입 요거 이제 볼 건데 여러분 타입이라는 단어가 뭐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응? 그래 종류를 나타내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으로 이 자리에 타입 대신에 kind, 종류도 나타낼 수 있겠죠. kind 이렇게요. 자, 갑시다. proof of experience, 증명. 그러니까 무엇의 증명이냐면 경험의 증명이니까 그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using the 3 or more 빈칸 of finance program까지가 experience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3개 또는 그 이상의 finance program, 그러니까 재정 프로그램의 3개 또는 그 이상의 종류를 사용한 경험을 증명하는 것이 증명이 is necessary, 필요하다. by all applicants. 그래서 이 직책에 지원하려는 모든 지원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 경험이 있다라는 증명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자격증을 땄다면 자격증을 제시하거나 이랬다면 이란 경력 증명서를 내거나 그렇게 증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는 정답이 바로 types가 됩니다. 종류들이 되겠죠. 그러면 types 말고도 kinds도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3 or more, 3개 또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types 보이겠죠. 그래서 복수로 사용을 한다 봐두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사건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2월 19일 정규토익 파7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art 7 난이도는요. 상급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상급. 보통 중급이나 중상급은 있어도 상급은 드물었는데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일단 지문 길이가 약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좀 어려워졌어. 길면서 삽입절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기사함의 개수는 평이했지만 그리고 동의어 개수는 2개밖에 안 나왔지만 연계 지문의 길이가 약간 길어지면서 연계 지문 패턴, 연계 문제 패턴이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난이도를 상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일지문 보겠습니다. 단일지문 총 10개가 있었습니다. 어휘 난이도 약간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길이가 살짝 길었고 문장 구조가 어려워졌습니다.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어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문장 구조가 어려워지고 길어졌다. 좀 독해할 때 좀 힘들었겠죠. 정확한 내용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지문. 역시 어휘 난이도가 완전 상급은 아니고 좀 상급이었습니다. 지문 길이도 좀 길었죠. 근데 문장 구조 길이가 역시 어려워지고 내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연계 문제 난이도가 완전 상급이었어요. 연계 문제가 정확하게 연계하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상급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 편지나 이메일이 3개 나왔어요. 공고 2개, 메모는 안 나왔습니다. 메모가 나왔으면 좀 쉬웠을 법도 한데 공고가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문이 2개, 그리고 웹페이지가 1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2개 나왔네요. 그래서 총 10개인데요. 자, 먼저 동의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동의어. 자, 중급인데요. 여러분, keep이라는 단어 있죠. keep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keep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계속 소지하다. Hey, keep it. 계속 가지고 있어. 계속 가지고 있어. retain이죠.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keep이 행동을 계속 유지하다. 행동을 계속하다. 행동을 계속하다 의미에서요. continue. 또 어떤 상태가 뒤에 형용사가 따를 때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라는 자동사, 이형식 자동사로 쓰입니다. 뒤에 보통 형용사가 오죠. remain이나 stay와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계속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물건을 안전한 곳에 두다, 보관하다, place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어떤 시간을 안 쓰고 아껴두다, save 의미도 있습니다. 됐죠? 자, 중에서 어떤 의미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죠. 근데 어떤 게 시험에 나왔을까요? 볼까요? 자, 이 봅시다. We have decided to renovate all of our facilities to keep providing our extraordinary services to all of our customers.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마도록 모든 우리 시설을 renovate, 재단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막 위해서 자, 우리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손님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요? 계속 제공하겠죠?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하다거든요. keep ing, continue ing.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keep ing, continue ing. 계속입니다. 하시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outstanding 있습니다. outstanding 볼까요? 자, outstanding은요. 원래 밖에 써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 밖에 써 있다고 확 찌는 거죠. 뛰어난, distinguished, 뛰어난 의미가 있습니다. 뛰어난, 슈퍼니까 superlative. 높은 곳에 놓여 있다, superlative, 최상급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해결된. 자, 이게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고 앞에 밖으로 똑 떨어져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거죠. 미해결된. 여기서 나와서 미지불된이라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EM 보겠습니다. EM은 All outstanding balances must be settled 7 days before the courses you have selected starts. 볼게요. 모든 blank outstanding balance, 잔액이죠. 잔액입니다. 모든 blank한 잔액은, outstanding한 잔액은 해결돼야 됩니다. 잔액이 잔액이 어떻게 지불돼야 되겠나 되겠죠. 7일 전에 당신이 선택한 그 코스가 시작하기 7일 전에 모든 미지불 잔액은 지불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불 잔액이 있죠. 미지불 잔액 unpaid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잔액 있죠. 밸런스나 어마운트 같은 거. 돈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요. 이게 outstanding unpaid, 미지불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고요. 됐습니다. 자, direct supervisor, 직속상관이죠. 또는 immediate supervisor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속상관,
직접 상관이 뭘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의 과장이라 할게요. 그럼 그 회사의 옆에 총무부가 있는데 총무부의 부장님은 나 인사부 과장은 직접 상관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직급이 나보다 높기는 하지만 나는 그 다른 사원들을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직급 상관은요. 내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인사부 과장님이 직급 상관은 뭐죠? 인사부의 부장님, 그리고 전무님, 바로 사장님.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직급 상관 개념 볼게요. 자, Simon is his direct supervisor. 사이먼 씨 거의 직접 상관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이 사이먼 씨를 위해 일한다. 또는 사이먼 씨의 보고를 하게 된다. 또는 사이먼 씨의 감독 하시 일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이 중에서 참 중요한 게 리포트입니다. 사이먼 씨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은요. 사이먼 씨가 거의 직접 상관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딱 잡아두셔야 돼요. 살짝 지나갈 수 있지만 딱 보자마자 direct supervisor구나 또는 immediate supervisor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자, 그다음 오늘 연계지문. 연계지문 일단 웹페이지 2개짜리 나왔고요. 그리고 또 노티스 이메일 공고와 이메일 나온 겁니다. 또 이메일 그다음에 가운데 스케줄 그리고 그때 이메일 뭐 이런 때 다양하게 나왔는데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연계지문 속에서 있죠. 특이한 게 보세요. 보통 연계지문은 연계되는 포인트가 첫 지문 듣기 할 때 연계 포인트를 잘 잡는 게 핵심인데요. 첫 지문 듣기 할 때 보통은 사람 이름, 날짜, 도시명 그리고 혜택 조건이 나오는 문장 쪽으로 혜택이 있을 때는 조건 걸리죠. 또 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요청하는 거 요청하면 답변하게 되죠. 강조하면 또 강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결론 되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 요강 결론 그죠? 요강 결론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한정을 하게 되면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한정을 하게 되면 특이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언급되기 마련이고요. 또 첫 지문에서 만약 일정표 위에 지문에 일정표나 시간표가 나오면요, 아래 지문은 보통 일정이 뭐 문제 있거나 일정이 뭐 변경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문에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광고에서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는요, 거의 대부분 다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어떤 상품을 구매할까요? 골라보세요.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자, 특징적인데, 자, 이 기본적인 내용 중에 이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글씨 좀 작은데 보세요. 자, 이런 광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Be Office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죠? 보니까 Be Office running a special spring promotion. 특별 봄 판촉 행사인데요. 할인이겠죠. 뭐 3월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할인한대요. 자, 할인 기간 중요하죠. 3월 한 달 동안 할인한대요. 그리고 The following items will be put on a 10% discount. 10% 할인에 올라간대요. 한 달 동안. 하여튼 3월 달입니다. 보니까 상품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상품이 세 개가 나왔어요. 맞죠? 자, 이런 걸 여러 개의 상품이 나온다 해서 복수 상품이랍니다. 자, 웹사이트에서 이런 광고 형태가 나오든 실제로 광고에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는요, 이 중에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아래에 이메일이 나오는데 이메일에 대한 문의 편지나 이메일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요, 이메일을 쓴 사람, 그 이메일에 관련된 사람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까요? 또 구매했다면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신사 클레이톤입니다. 클레이톤이 고객 서비스 부서죠. Be Office입니다. 이쪽에 이게 기능에 관해서 쓰는 겁니다. 기능에 관해서 문의한 건가요? 일단 3월 25일 썼습니다. 그러면 어제 며칠일까요? 3월 24일. 할인기가 맞죠? 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관련된 사람에게 I ordered a copying machine yesterday. 나는 3월 24일 날 복사기 구매했습니다. 당신 가게에서 말이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And I'm in love with its functions. 기능 만족합니다. Now, I don't have to 말 필요가 없다. 자, 인쇄된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손으로. 왜냐하면 이 놀랄만한 자동 재본 시스템 때문이죠. 그럼 구입했던 복사기에 어떤 기능이 있다? 자동 재본 시스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주요 특징이죠. 자, 이렇게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런 언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이 특징이 들어있는 상품을 찾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복사 광고예요. 저거요.
I'm writing this email because 나는 또한 이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안 들기 때문이죠. 이 팩스 기능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되는지. 이 사람 구입한 복사기는 팩스 기능도 있는 거예요. 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자동 제본과 팩스 기능이에요. 먼저 볼까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아마 지불했을까요? 그녀의 구매를 위해서. 이게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나 지불했을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이 이메일에서, 알글에서 이 사람이 구입했던 상품 있죠. 관련된 사람이 구입했던 상품에서 특징에 해당되는 단어를 골라냅니다. 자동 제본 시스템과 팩스 기능. 이 기능이 다 있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자, 팩스 기능. 팩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나? 여기 없네요. 두 개 있어요. 그 남은 게 뭐죠? 자동 제본인데, 스테이플링, 바인딩. 제본이잖아요, 제본. 제본인데, 제본이 뭐죠? 스테이플링, 호치키스 알죠? 누르는 거. 그죠? 이게 마무리거든요. 호치키스 기능이 바로, 그죠? 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본 기능이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 이건 제본 기능이 없거든. 그럼 이 사람이 구매했던 상품 뭐? 자, 워크센터 5022인데, 이 사람이 구입했던 시점이 뭐죠? 3월 20 며칠이었죠? 볼까? 3월 20 며칠이었더라? 4일이었죠. 저 어때 이게? 할인기가 맞나요? 할인기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지불했던 금액이 600달러일까요? 540달러일까요? 당연히 540달러겠죠. 그럼 이 문제 정답일까요? 540달러. 됐죠? 자, 시험이 나왔던 것보다 좀 더 어렵게 꼬아냈습니다만 이렇게 상품 여러 개 나올 때는요. 이 상품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광고에서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는요. 이 상품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지문에서 이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구입했던 상품의 특징이 있죠. 특징을 싹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서 그 특징이 드는 상품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연계 문제 볼 때 한결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19일 정규교육 8-7 총평이었습니다.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